안녕하세요. 기업 인수 합병과 채권 추심 현장에서 20년 넘게 수많은 회사의 손익을 뜯어보며 이 회사가 진짜 강한가 아니면 겉만 번지르르한가 이걸 매번 가슴 졸이며 판단해온 한주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재무상태표를 끝까지 파헤쳤고 매출 인식부터 매출 성장, 원가율, 판관비까지 손익계산서의 앞부분을 하나씩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28강은 이제 핵심으로 갑니다. 손익계산서에서 본업 경쟁력의 진짜 척도, 겉포장 다 걷어내고 이 회사가 실제로 돈을 남기는 구조냐를 가장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숫자, 바로 영업이익률과 EBITDA 마진의 추이입니다. 매출이 아무리 커도 성장률이 아무리 화려해도 영업이익률이 무너지면 그 회사는 본업에서 이미 지고 있는 겁니다. EBITDA 마진이 업종 평균 아래로 처박히면 현금 창출력은 이미 약해진 거예요. 제가 M&A 실사와 채권 추심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본 몰락 패턴이 뭔지 아십니까? 영업이익률이 무너지고 현금 흐름이 마르고 그 다음은 차입금으로 버티다 끝. 이 흐름입니다.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 두 지표를 투자자 관점에서 어떻게 읽고 어떻게 본업 경쟁력의 진짜 척도로 삼는지 실전 중심으로 깊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부터 잡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고 100을 곱한 값이죠. 이건 한마디로 본업으로 매출 100원을 만들 때 이익이 몇 원 남느냐입니다. 가장 직관적인 체력 지표예요. 그리고 두 번째, EBITDA 마진. 여기서 EBITDA는 말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영업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처럼 현금이 실제로 당장 나가지 않는 비용을 다시 더해서 본업이 만들어내는 현금 창출력에 가까운 숫자를 보려는 겁니다. 특히 제조업, 반도체, 인프라, 조선, 철강 같은 자본 집약적 산업에서는 감가상각이 크기 때문에 EBITDA를 같이 보는 게 사실상 필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둘이 어떤 관계로 움직이느냐예요. 영업이익률은 경쟁력입니다. 가격 결정력, 원가 통제력, 판관비 통제력. 이 세 가지의 종합 성적표예요. EBITDA 마진은 버티는 힘입니다. 특히 설비가 많은 회사, 감가상각이 큰 회사는 영업이익이 일시적으로 꺾여도 EBITDA가 버텨주면 현금은 어느 정도 나옵니다. 하지만 반대로 EBITDA마저 무너지면 그건 진짜로 위험해집니다. EBITDA가 무너지는 순간 그 회사는 돈을 벌어서 버티는 회사가 아니라 돈을 빌려서 버티는 회사로 바뀝니다. 첫 번째 실전 포인트. 최근 3년, 길게는 5년의 추이를 봅니다. 영업이익률이 매년 1년 2%포인트씩 꾸준히 올라간다? 이건 최고의 신호입니다. 가격을 올려도 고객이 남아있거나 원가 효율화가 진행되거나 판관비를 통제하면서 스케일이 붙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내려간다? 이건 경고입니다. 경쟁 심화, 가격 할인, 원가 상승, 판관비 팽창. 어느 쪽이든 본업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제가 현장에서 쓰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익률이 내려가는 성장은 대부분 체력 깎아먹는 성장이다. 두 번째 포인트, 업종 평균과 비교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영업이익률 52%, EBITDA 마진 10B20% 정도를 봅니다. 유통 패션은 3GL 8%, IT 플랫폼 및 소프트웨어는 20-40%까지 나오기도 하죠. 바이오 제약 상업화 단계에선 35-35%를 기대합니다. 같은 업종에서 영업이익률이 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낮다. 그리고 더 무섭게 그 상태로 계속 하락한다. 이건 한마디로 본업 경쟁력이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언젠가 회복하겠지가 아니라 왜 이탈했는지를 바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가격을 못 받는 건지, 원가가 튀는 건지, 판관비가 미친 듯이 늘어난 건지, 사업 구조가 망가진 건지, 이건 다음 강의로 미루면 늦습니다. 지금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률을 같이 봅니다. 이 조합이 진짜입니다. 매출이 급증하는데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는 조합. 이건 대부분 저가수주, 과도한 할인, 마케팅 폭탄, 원가 판관비 폭증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성장인데 속은 몸 갈아서 매출 만든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매출 성장이 낮은데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는 조합은 오히려 훨씬 좋습니다. 효율화, 가격 인상, 선택과 집중, 수익성 중심 구조로 전환, 즉 질적인 성장입니다.
시장에선 안 화려해 보여도 이런 회사가 오래 버팁니다. 제가 채권 추심 현장에서 본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느 중견 제조사였는데 매출이 5년간 2배가 됐습니다. 근데 영업이익률은 12%에서 9%, 그리고 4%로 급락했습니다. EBITDA 마진도 18%에서 8%대로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뻔했습니다. 대형 거래처의 저가 수주를 계속 받아가며 원가와 판관비가 동시에 폭증한 거죠. 결국 어떻게 됐냐?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섰고 현금 흐름이 악화됐고 차입금이 폭증했고 마지막은 회생 절차였습니다. 이 흐름 정말 자주 봅니다. 이제 위험 신호 5가지 드립니다. 이건 경고등입니다. 첫째, 영업이익률이 최근 3년간 3%포인트 이상 하락. 둘째, 매출 성장률 20% 이상인데 영업이익률이 동시 하락. 셋째, 업종 평균 대비 영업이익률 5%포인트 이상 낮음. 넷째, EBITDA 마진이 영업이익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음. 이건 감가상각 의존도가 과하다는 뜻으로 설비 부담이나 자산 구조 점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업이익률 하락과 판관 비율 상승이 동시에 발생. 이건 비용 통제 실패, 구조가 흔들리는 신호입니다. 이 5가지 중 2개 이상 해당되면 저는 그 회사의 본업 경쟁력을 낮게 평가합니다. 겉으로 화려한 성장 뒤에 진짜 힘이 없으면 결국 무너집니다. 영업이익률과 EBITDA가 좋아 보여도 그게 진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던지는 질문 6개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좋아졌는데 원가율, 판관 비율 변화로 설명이 되는가? EBITDA가 높은데 CAPEX, 즉 설비 투자가 과도하게 늘고 있진 않은가? EBITDA가 좋아 보여도 영업현금 흐름이 따라오나? 영업이익률이 유지되는데 가격 인상인지 일시적인 환율 효과인지 구분했나? EBITDA가 버티는데 이자 비용이 커져서 순이익이 망가지고 있진 않은가? 마지막으로 EBITDA가 높아도 설비가 노후화되어 미래 CAPEX 폭탄이 예정돼 있진 않은가? 이 질문들 중 2-3개가 걸리면 지표는 좋아 보이는데 실제는 불안하다. 이 가능성이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20초 체크리스트입니다. 최근 3-5년 영업이익률 추이가 상승인가 하락인가? 업종 평균 대비 이하인가 계속 떨어지나? 매출 성장과 관계는 어떤가? 성장하는데 이익률이 하락하나? EBITDA. 마진 추이는 영업이익률과 괴리가 커지나? 이익률 하락 원인이 원가율과 판관 비율에서 명확히 드러나는가? 이 5가지만 빠르게 훑으면 회사가 본업으로 진짜 돈을 버는지 아니면 겉만 번지르르한지 바로 감이 옵니다. 오늘 28강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금융 수익, 금융 비용, 즉 이자 비용 부담과 환율 영향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본업이 아무리 버텨도 이자 비용이 턱 밑까지 차오르면 회사는 결국 흔들리거든요. 지금까지 기업 인수합병 채권 추심 전문가 한주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이익률을 볼 때마다 이 한마디를 꼭 떠올리세요. 이 회사의 본업 경쟁력 진짜 강한가? 그 질문이 여러분을 가장 정확한 투자 판단으로 이끌어줄 겁니다. 감사합니다.